여보세요. 저는 몇 달 전 예쁜 딸을 얻게 된 30대 초보 아빠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때론 아이를 가지는 것이 제게 너무도 욕심스러웠고 그냥 아내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이를 포기하고 나니 그 순간에 아이가 생겨 행복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랴 생각했죠.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을 만끽 중에 예전에 아내와 헤어질 뻔한 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혹시 그날의 사건 덕분에 행운이 찾아온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 내 자신에게 과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아내와 나의 인연은 참 신기한 우연이었어요. 만약 그 우연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별로 원치 않아서 참석하려 하지 않았던 모임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 역시 친구의 권유 덕분에 참석했었죠. 둘 중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만남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죠. 그날 한눈에 반한 아내를 내 운명의 상대로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전에 매우 내성적이고 낯선 사람들에게 쉽사리 말을 건네거나 아는 척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도 한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내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 여성이 미모나 스타일 면에서 특출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날 나에게 보이는 그녀는 내가 평생 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끌린 건지도 모르게 되돌릴 수 없이 그녀에게 반해버렸죠. 하지만 내 호감과는 다르게 그녀는 내게 어떠한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혜진 씨, 만약 괜찮다면 앞으로 나중에 따로 커피라도 마실 기회가 있을까요? 오늘은 어쩌면 긴 얘기나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은 억지로 와봤기 때문에 다음번이 있을지 여부처럼 난감하네요. 처음 아무렇게나 온 게 아니었는데 지인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참석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더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혜진 씨에게 호감이 생겨서 이런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회를 빌게요. 거의요. 그녀가 거절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나는 혜진 씨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나는 그녀를 좋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녀에 대한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에 대한 마음도 그녀와 함께하는 기억도 소중히 간직하면서 나만의 삶을 조용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유일한 여자친구가 민석 씨를 좋아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민석 씨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고 결혼까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연애만 하고 헤어지는 것도 어색하고 이기적인 성향이 없어서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직접 만나서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석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단호한 거절 의사가 있었는데 그 말에 희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연애하지 않겠다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던지 모르겠지만 혜진 씨에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싫지는 않겠죠?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싶어요. 괜찮아 보이면 그 후에도 더 만나봐도 돼요. 지금은 그 정도만 바랄게요. 사실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차가운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싶었기에 매일같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싫어한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녀 또한 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 노력들이 헛되이 보이지 않아서 기뻐하며 우리의 연애를 즐기고 있어요. 그 뒤에는 잘못된 노력이 모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도 행복해 보이고 매일 함께하는 여행과 대화에서 나는 그녀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내 마음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보면서 혜진이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활짝 웃는 그녀를 보며 내 안에서 자신감을 차려왔습니다. 그녀도 나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혜진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혜진과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서로 말도 편히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즐기면서도 혜진은 항상 정중하고 부드럽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모두를 처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혜진이가 점점 나에게 의지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만의 장점이 없는 것 같았지만 혜진은 어렵거나 어려울 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녀와 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혜진이 마음을 여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어렸을 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였다. 실제로 부모님이 없었고 고아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고 그 할머니도 나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로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 없이 할머니에게서 자란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받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진정한 고아로서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는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혜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혜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무서워해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아까웠고 혜진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혜진이도 나와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받지 못한 것을 혜진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제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결혼은 원래 우리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민석 씨가 괜찮다고 해도 민석 씨 부모님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민석 씨는 뭔가 부족한 게 없는데 저 말고도 좋은 여성이 많을 텐데 왜 부모님 없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죠? 민석 씨 부모님은 그 결정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었다면 분명 반대할 거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망설여져요. 과연 저는 어떤 상처를 겪었을까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두려워하는 혜진 씨를 보며 제가 어떻게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기로 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결혼할 거라고 혜진 씨를 설득했죠. 그동안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식이 단 하나뿐인 부모님이 아픔 속에 묻히실까 걱정이었는데 그런 걱정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뿐인 아이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그런 것이었죠. 저가 혜진 씨를 만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그리 속 좁지 않은 분들이셨고 혜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듣게 되신 부모님께서는 하루빨리 혜진이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혜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를 믿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왔고 부모님은 직접 만난 혜진이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어렵게 이룬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만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결혼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했고 난감한 결정이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싶었어요. 제게 마음을 보여준 아내에게 늘 고마웠고 그런 아내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우리 부모님께 무척이나 잘하셨고 저는 그 부분이 늘 고마워서 미안했습니다. 저도 처갓집에 화술이 있었지만 장인과 장모가 계시지 않아서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장인과 장모라도 찾아뵙고 싶었지만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애 시절 아내의 아픔을 알게 된 후로 저는 장인과 장모를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남겨진 아내를 생각하니 이제는 알게 되어 아내의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아내는 괜찮다며 저를 장인과 장모께 데려가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키워주신 할머님이 계신데요. 농촌 묘지에 가본 적은 있지만 제 아내의 부모님이 어디 묻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어려워하고 부단히 아프다고 하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 것조차 꺼려했고 그래서 전 아내의 상처를 더 드리지 않으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내는 장인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이어도 아무리 돌아가셔서 특별한 추억이 없을지라도 부모님의 군일은 단지 참기만 했는데도 아내는 기일을 기념하거나 추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 일은 당신을 만나기 한참 전에 일어났어. 그래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얘기를 하면 아프고 싶지 않고 그저 당신이랑 행복하고 싶어. 나도 내 걱정은 이해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시부모님 챙기고 너랑 좋은 추억만 남기고 싶어. 괜히 아픈 일을 꺼내고 싶지 않아 라는 아내의 말을 이해한 나도 아내를 위해 더는 장인 장모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꺼낼 때면 나란히 나서서 말을 돌려 아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당사자가 그렇다고 하니 어떻게 더 멋인가 싶기도 한 것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이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실수로라도 생기는데 우리 부부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다.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임신 소식을 전해오고 다른 지인들의 돌잔치를 다니는 동안에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얼굴색이 안 좋았어요. 아마 임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병원 가서 제대로 된 검사 받을까? 요즘에는 그런 전문 병원도 있어? 천천히 준비하며 검사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검사는 중요해.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이가 중요하잖아. 나도 걱정이야. 그냥 한 번 검사 받으면 어때? 하지만 아내는 화가 났어요. 왜 그래? 나는 그냥 검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왜 막상이야? 아내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얼굴색이 이상해서 더 놀랬어요. 아내가 예민해 보였어요. 우리는 연애부터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 건 충격이었어요. 부부 문제가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그저 과민했다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 아내 사이에는 큰 이해관계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아내가 변화를 많이 겪고 예민해진 것 같아서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이혼을 제안하면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하며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당신이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다고? 언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 나에게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이야. 지금까지나 앞으로도 더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없을 거야.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며칠 전에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임신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자고 한 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 아니, 그때 내가 설명했잖아. 아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랬어. 내가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거야? 그래,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욕심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 그래서 나 같은 여자를 선택했겠지? 연애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당신은 참 미련할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야. 대체 내가 얼마나 좋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했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 만큼 받은 것도 못해. 그래서 이제는 당신에게 받는 것도 힘들어. 매번 미안해하고 혼자 마음에 짐을 지는 것도 지겨워. 그러니까 이혼해주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혜진아. 왜 그런 거야? 내가 신경 쓸 가치가 있는 이유가 없다. 내가 답을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너에게 너무 잘 해줬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희생을 해도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대체 무슨 부담이고 짐인지 난 이해가 안 돼. 만약 아이 때문에 그런 거면 이제 그 얘기는 안 나올 거야. 아이가 싫다고 해도 이해할게.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대체 무슨 문제인지 솔직히 말해줘. 우리 지금 그 정도로 친하지 않아. 난 이유를 알아야 이혼을 생각해 볼지 말지 결정할 텐데 이혼을 원한다거나 재산 분할 같은 건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이혼만 좀 해줘. 이혼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아내는 내게 이혼을 해달라고만 계속 말했다. 내 탓이 아니라면서 제발 이혼을 하고 싶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왜 아내가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는 미안해졌어요. 표현은 많지 않았지만 나를 걱정해주던 사람이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분명 내가 아내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아내를 힘들게 했을 거라 생각하며 그게 대체 뭐였을지 한참을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왔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었고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었기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결근 한 번 없이 잘 다니고 있었으니 회사나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고 성격 탓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아내의 입에서 그런 일로 말이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걸렸던 임신 관련 문제도 이혼의 이유는 아니라고만 하니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죠. 진짜 이유도 모른 채로 이혼을 해줄 수는 없었던 저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아내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저를 피해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당분간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을 테니 이혼 서류를 보내면 도장을 찍 보내달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아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친구도 많이 없는 사람이 대체 누구 집에서 지낸다는 건지 저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는 이혼 서류를 받기 전에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아내의 고집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기력도 없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변해버린 이유도 모르는 제가 바보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화가 나기보다 아내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죠. 그렇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알지도 않은 채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분명 내가 아내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아내를 힘들게 했을 거라 생각하며 그게 대체 뭐였을지 한참을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왔다. 나는 못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찾아왔다. 아내가 가출해서 정신이 없던 와중에 처음 만난 낯선 중년 여성의 등장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평소라면 집까지 찾아온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문을 열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내의 이름을 알고 찾아온 그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낯선 사람을 겁없이 집으로 들여보낸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혼란스러워졌다. 대체 누구신데 우리 집을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셨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너의 장모일세. 내가 혜진이의 엄마가 되는 사람이야. 다짜고짜 찾아온 중년 여성의 말에 나는 순간 웃음이 터졌다. 가뜩이나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던 아내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신 장모님을 사칭한 사람이 집까지 찾아온다니. 아마도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싶어 화가 났을 것이다. 평소에는 화를 잘 내지 않고 남의 사정을 이해하던 나도 그때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어쩌다가 죽은 사람을 사칭해 오는 건지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어서 낯선 여성에게 문을 열어준 나를 비난하며 이상한 여자를 남편과 함께 내쫓으려고 했어요.
제 아내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 차긋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는 들을 수 없어요. 장모님이라니요. 그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봐야겠어요. 우리 장모님과 장인님 둘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혜진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고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아니에요. 혜진이의 엄마가 맞아요. 단지 너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내가 너를 찾아간 이유는 다른 일이 없어요. 혜진이와 이혼하면 혜진이를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없을 때 장모님을 속여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건가 의심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이혼을 원하길 요구하는 걸 듣자 놀라야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 정말 혜진이의 어머니세요? 그렇다면 왜 혜진이는 부모님을 다 돌아가셨다고 했을까요? 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평생 괴로워했던 사람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이 뭔지 설명해달라고요. 아무튼 이혼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남의 부부를 찾아와서 이혼을 권유하는 건지 설명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장난 아니라고만 하십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장모님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장모님이신지 혜진이가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이혼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이면 직접 확인 후 물어보지 않고 이혼할 테니까요.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혜진이가 이혼을 원한다면 내가 놓아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를 수긍한 중년 여성은 내게 안내해 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멀리서 혜진이가 잘 지내는지만 보고 갔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30분가량 달려가 그 집 현관에서 한참 기다린 후 드디어 문이 열렸고 거기서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던 중년 여성도 그 광경에 소리를 질렀고 나는 그대로 뛰어가 아내를 도와 일으켜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길 중에 아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혜진이가 에밀세 사려나 감사듯 앞으로 림신을 하지 살른 여나 스스로 생때 부탁해서 결국 가면 나 혹시나 알 수 있 그에게 일 하나도 결국 병의안해도 도른 생각 이게 도모대 철지 않기 전 알리생 강비치가 백슬래쉬 쌓인 구제가 결병 없이 굳이 화이으니까 협의혼하자 된 그게 무의식 아니오이되어 부방 교회 빌무이 한테 안 밝혀 아레나니와 그래서 들같은 모야 카러나지 이쁘 극계의로 보기 전 항할 차하는 일에 찌실까 던하고 어도 천리난 개혼기가는 침지한 게 추라 난이 된 설로 문비널의 체내에서 고비야 사이든 난 이레무 무병이 무리 밤나주는 미크아가 가리 말러조그습게 덜에히라는 친에 다밭 인정 범장 그자 매 시체 일부 하는 하는 재진체 해차자는 정신 홍수든 설디아 돈 못 덜릴 수해 샘남이세 터하. 차를 타고 30분가량 달려가 그 집 현관에서 한참 기다린 후 드디어 문이 열렸고 거기서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던 중년 여성도 그 광경에 소리를 질렀고 나는 그대로 뛰어가 아내를 도와 일으켜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길 중에 아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네 소비도 로로 아래. 알메이. 해게 이르는 신한드 물없는 히피니 가하전대럼 의율라부드리 딸의 협의도를 제굽은 어레농도부 이삿바로 데메을 제데라리 분이어 에바나난처 가에서 온 모은 륜이 놓았고자 대업세리 일사드는 부메발 나들 딸을 나 갈무먼. 그때 난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학교에 보낼 수 없었죠. 그래서 혜진이를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고 집을 사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었고 어떤 사람들만 나를 속이고 돈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까지 날려먹었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나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이와 같은 병이었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녀가 상처받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내가 어머니를 죽었다고 말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내의 선택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으로 여겼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암이란 무서운 병이었어. 그런데 그때 혜진이가 날 찾아왔지. 그때 난 죽을 병에 걸린 상태였어. 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한테 나설 수가 있어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매정하게 뿌리쳤어. 너 버리고 갔으니 찾지 말고 똑바로 잘 살아라고 말이야. 그때는 죽은 엄마 그리워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마음이 편치는 못했어. 그래도 다행인지 수술도 잘 끝났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어. 그때 혜진이를 찾아갔더니 혜진이가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 아마 그때 내가 만나주지 않았던 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됐던 모양이지. 엄마 손 타본 적도 없고 내 사정은 모르고 그랬으니 그녀는 아마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 후로 몇 번 찾아갔지만 혜진이가 만나주지 않았어. 연락이 끊겨서 자기가 결혼했던지도 모르고 혜진이한테 연락이 왔어. 아프다고 좀 도와줘라고 했던 거야? 그때는 상처 주기 싫다면 이혼이 낫겠다고 말했던 거지. 몰래 이혼하고 혼자 치료받을 거라고 했어. 그때야 내가 그녀가 나와 닮았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아픈 건 참아도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건 못 참는 거야. 그녀가 그렇게 결혼을 꺼려한 이유를 나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어. 장인 할머니의 묘소를 찾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갑자기 이혼을 원하게 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해주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한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장모님의 눈물 속에서 아내의 고통과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이해한 후 아내가 무언을 꺼내지 않고 눈물만 흘릴 때 내가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끝없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이 너무나 안타깝고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에서 오랫동안 울었고 결국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여 함께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무효가 되고 나의 선택이 아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혼하면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고 당신은 혼자 치료받으려고 그랬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희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을 더 고생시키겠어. 게다가 살아난다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당신 애들 예뻐하잖아. 그걸 내가 아는데 임신 못하는 와이프랑 평생 살으라고 어떻게 하겠어. 당신은 내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된다 생각해. 나 그런 건 정말 상관없어. 우리 어차피 결혼한 사이잖아. 당신이 나를 이용해 먹던 부려먹던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미안해하지 말고 나 믿고 빨리 치료받자. 내가 당신 끝까지 지켜줄게. 결국 아내는 저와 이혼을 포기하고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도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좋은 의사님을 만난 덕분에 아내는 무사히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병원에서는 자궁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 했었지만 다행히 자궁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임신은 포기했지만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났던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는 아내의 존재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아이가 없어도 안에서만 보고 평생 살 것이라고 말했죠. 그 사이 아내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갔고 2년 후에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전이도 없고 추적 관찰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했어요. 그러한 아내의 곁에는 오해를 푼 후 가까워진 장모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내도 자신과 같은 병을 앓으셨던 장모님의 사정을 이해했고
두 사람은 그동안 서러움을 모두 잊고 다시 다정한 모녀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사돈이 생겨 좋아하셨고 저도 늘 외로워 보였던 아내에게 친정엄마가 생겨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제가 얼마나 노력해도 줄 수 없었기에요. 아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보다 밝은 아내의 웃음만이 저의 행복이었죠. 우리에게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더 큰 기적을 바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내가 갑자기 임신했거든요. 이런 일이 생겨서 믿기 어려웠지만 당연히 기뻤죠. 우리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아이는 모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생한 아내의 곁엔 장모님이 계셔 주셨어요. 아내가 예전처럼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없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후조리를 받는 여성들을 부러워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소망을 이루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행복해 보이고 저는 그 행복한 아내를 보며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보다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기적 같은 아내의 치유와 장모님과의 재회에 이어서 어렵게 얻은 딸까지 만나게 되었는데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제가 부디 이 기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